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십니다. 현역가왕, 그래서 트로트 한일전 언제 한다고? 자, 아시다시피 현역가왕 이제 딱 한 번의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단 한 번의 방송으로 현역가왕의 탑7과 1대 현역가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남아있는 한 회차, 다음 주에 있을 방송에 대한 기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이 그때 방송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한일전에 대한 바로 다음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현역가왕의 그 다음 스케줄링이 굉장히 빠듯하다. 현역가왕 같은 경우 본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갈라쇼를 하고요. 그와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일전이에요. 사실 현역가왕의 이 남아있는 일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올해 한 4월, 5월까지는 이 현역가왕의 어떤 불씨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엄청난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는 탑7 선발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결승 생방송 2월 13일 저녁 9시 40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특히 이 설날 연휴가 지금 껴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설날 연휴가 탁 지나고 나서 바로 방송되는 이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목요일날 저녁에 방송하는, 그러니까 설날 전날에 방송하는 이 미스트롯 3 경쟁 방송사보다는 현역가왕의 편성이 어떻게 좀 우연치 않게 얻어 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굉장히 더 앞설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현역가왕이 지금 시청률을 앞서고 있는데 미스트롯 3가 반전을 치지 못하면 결국 현역가왕에게 눌린 채로 방송이 종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알다시피 한일 트로트 서바일전이 사실 이 현역가왕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작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현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탑7 예비 멤버들 역시 막강한 실력과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의 막상막하 여제들이 벌이는 국가대표 이 다툼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이다. 트로트가 과연 한국을 넘어 일본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적 순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난제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부동의 스타가 탄생을 하냐 못하냐. 이 프로그램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대급 스타가 과연 탄생을 하냐 못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현역가왕 마지막 결승 2라운드 생방송 무대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실시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수들이 자신의 번호표를 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는 0번, 김양은 1번, 강혜연 2번, 린 3번, 별사랑 4번, 김다현 5번, 윤수현 6번, 마이진 7번, 박혜신 8번, 전유진 9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뒷번호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배치했구나. 아시다시피 요 총점 라운드표 보면은 마리아, 김양, 강혜연, 린 딱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이 순위 때 하순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앞자리 번호표를 줬고요. 이 상위권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뒷자리 번호표를 줬구나.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등까지 매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현역가왕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가수들이 몇 명 존재하죠. 이 가수들 중에서 최종 우승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탑5를
꼽아보자면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박혜신, 린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진선미도 나오고요. 일대 현역가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중에서 어떤 참가자가 과연 1등을 차지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 전유진 양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유진 양 거의 뭐 1000점이 넘는 역대급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의 점수를 받은 숨어오는 바람소리 유튜브 영상이 현역가왕 결승 진출자 무대 중에 첫 100만 영상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현역가왕 결승 1라운드에서 노래 불렀던 10명의 참가자 중에 가장 먼저 100만 조회수를 돌파시킨 것이 바로 전유진 양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노래 무대였다. 무려 2월 8일 오전까지 총 121만 회가 재생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유진 양이 대단한 건 이 전유진 양을 응원하고 있는 팬덤분들의 팬활동도 굉장하거든요. 보면은 요번에 김다현 양이 마혜진 씨와 더불어서 순위에 반등을 치며 2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은 사실 순위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부동의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유진. 이 전유진 양은 단 한 번도 이 대국민 투표에서 1위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국민 투표, 유튜브 조회수, 뭐 네이버 TV 조회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죠? 개개인의 호불호? 그걸 도대체 어떻게 수치화해 낼 거냐라는 겁니까? 자, 아시다시피 대통령 투표도 국회의원 투표도 투표로서 숫자로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발하고 선출할 때 그리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선출할 때 우리가 전문가들의 투표로 뽑지 않잖아요. 일단 얼마나 국민들에게 픽을 받느냐 그리고 실제 투표나 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느냐 활약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자 이러한 것들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 기점에서 연예인들의 판단 기준은 뭐 몇 개 없습니다. 팬덤의 규모, 투표의 결과, 유튜브 조회수 이게 다 아닙니까? 이거 말고 마스터단과 국민판정단의 점수로 이거 결과를 낸다?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전유진이라는 참가자의 팬덤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 비해서 결과가 높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것조차 인기의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숫자에 비해서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투표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만큼 전유진이라고 하는 가수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매니아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수는요, 대중적인 인기 말고도 매니아적인 인기도 함께 공존했을 때 슈퍼스타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픽 가수도 결국 이러한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만약 이번에 1대 현역가왕에 등극을 하게 된다면 드디어 10대 중에 첫 우승자가 될 것이고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우승자의 팬덤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역가왕은 한일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도 얼굴을 알리죠? 갈라쇼도 하죠?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죠. 굉장한 규모의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전유진이 만약 1등을 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유진 양의 이 파워가 단순히 지금 굉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자, 쭉 지우고 전유진 양에게 집중을 해보자면 1라운드 때 스포가 이미 나왔었죠? 1라운드 1등 한다. 이미 나왔죠? 그 다음 스포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 시인의 노래. 이 노래로서 2라운드 1위 스포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이 옛 시인의 노래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경애님의 노래로서 이 한경애라는 가수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엄청난 히트 앨범입니다. 타이틀곡인 옛 시인의 노래만이 아니라 파도였나요? 내가 부를 이름은 등 한 앨범에서 여러 곡이 대박이 났고 한경애 가수는 1981년 MBC 10대 가수상 시상식에서 여자 신인 가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어요.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전유진이라는 가수가 한경애님의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한경애님도 옛 시인의 노래만이 아니라 81년도 MBC 10대 가수상 시상식에서 여자 신인 가수상으로 후보에 올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죠?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이때까지 10대 소녀로서의 파란을 예고했지만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10대 가수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마지막으로 선곡한 최후의 필살기 노래가 옛 시인의 노래다라는 거는 한경애 가수, 원곡 가수가 10대 가수로서 MBC에서 여자 신인 가수상 후보에 올랐었던 그 위협을 이어서 자신이 최초의 우승자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저는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옛 시인의 노래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들어보면 어떻죠? 전유진 가수가 사실 앞에 불렀던 숨어오는 바람소리도 뭐 우리가 원래 알던 원곡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거기에 서정적인 면까지 함께 담아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전유진이라는 가수를 두고 전문가들은 천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천재가 노력까지 했어요. 그럼 이거 필살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이 옛 시인의 노래를 들은 방청객들의 증언을 보면요. 아니 1라운드도 엄청 났고 그래서 1라운드 1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 1000점이 넘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 아니 2라운드가 더 굉장하네? 이거 정말 미쳤다. 그래서 국민판정단 점수 미공개했다라는 스포가 나왔잖아요. 이거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유추가 돼요. 대국민 투표 순위와 스밍 점수를 합하고 나면 현장에서 남아있는 거라고는 실시간 투표 점수밖에 없는데 이 기존에 어땠습니까? 마스터 점수와 국민판정단 점수가 선공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국민판정단 점수만 미공개했느냐라는 겁니다. 2라운드만 말이죠. 저는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가수의 결과가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무조건 1위 후보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스밍 점수가 합산되지도 않았고 대국민 투표도 합산되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전유진 양이 현역가왕 가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스밍 기록을 세워왔잖아요. 지금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현장에서 국민판정단 점수까지 나오면 실시간 투표 사실 대국민 투표에서도 1등하고 있었던 가수가 실시간 투표에서 밀릴 가능성이 이거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득이하게 좀 미공개한 게 아닐까. 이미 1등이 보이는 게임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방청객들의 입을 통해서 야 이번에 전유진이 무조건 1등이다. 국민판정단 점수에다가 대국민 투표 점수 생각해보고 거기에 마스터 점수 합산해보니까 대국민 투표 때 압도적인 1위였으니까 실시간 투표도 1등일 거야. 이거 그냥 전유진이 1등이네. 이미 재미없는 결과 스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분석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더불어서 이 전유진 양이 최근 이렇게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나왔는데 이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죠. 여기에서 전유진 양의 1등 비밀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목을 풀고 있는데 이 전유진, 김다현 이 어린 친구들이 목을 풀고 있으니까 린 씨가 뒤에서 아니 너희는 어려서 목을 안 풀어도 소리 잘 나오지 않냐라고 하니까는 이 전유진 양이 아니다. 요즘 결승전에 들어서 목소리가 많이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고 보니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서 목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실 전유진 양이 준결승전 1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노래를 많이 했겠어요. 그 모습들이 연습하고 있었던 이 비하인드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 준결승 1라운드 1등에도 준결승 라운드 1등에도 결승전 라운드 1라운드 1등에도 다 눈물을 펑펑 쏟은 것이 바로 전유진 가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한 실력자임에도 이 현역가왕의 편파 판정과 이해가 안 되는 시나리오 때문에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것이 엄청난 연습으로 이어졌던 게 아닐까.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 기억나십니까? 이런 서혜진 PD와 제작진의 꼼수가 전유진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괴물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괴물은 나쁜 의미의 괴물이 아니라 전부 다 싹쓸이하는, 무대를 다 찢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가수로서의 괴물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유진 가수가 정말 최후의 1등을 할지 아니면 의외로 2등을 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의외의 가수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제가 몇몇 가수를 편애한다라고 하시는데 편애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그냥 이 가수들이 상위권일 것 같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들 중에 한 명이 이 전유진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유진 양을 응원하는 가수 팬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귀결되고 있어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도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왕좌를 탈환하라. 윤수현, 박혜신, 전유진. 자,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자, 왕좌에 오른 윤수현, 이를 노리는 자는 누구인가? 아시다시피 윤수현 씨가 잠깐 올랐더니 왕좌를 박혜신 가수가 밀어냈고 그 다음에 전유진 양이 밀어내게 되면서 사실 1라운드는 전유진이라고 하는 10대의 어린 참가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보시면서 뭐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의견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떻죠? 이 10대 소녀들이 보여주는 이 순위가 대단하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5위로 살짝 밀려나 있는 김다현 양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대국민 투표에서는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항상 2위에 위치를 했었고 최근에 좀 이 대국민 투표 점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이번 결승 1라운드 때의 집계 결과를 보니 2위까지 치솟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배점이 사실 3,900점이라는 엄청난 점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려 3,900점입니다. 그러니 1라운드 때 보여줬던 점수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 반전의 반전이 이 어린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귀추가 많이 주목되고 있고 이들을 맞상대하고 있는 박혜신, 마이진, 윤수연, 별사랑, 린 이런 가수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에 대한 것도 많은 부분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내용에서 살짝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 어린 10대 스타들에게 맞서고 있는 성인 가수들의 대표주자는 박혜신 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박혜신 씨가 유일하게 900점을 넘겼고 뭐 전유진 양을 제외한다라면은 22점 차이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상 박혜신 씨가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2라운드 배점이 3,900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역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박혜신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마혜진 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혜진 씨도 박혜신 가수와 사실 몇 점 차이 안 납니다. 30점도 채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위의 순위를 자랑하면서 86년생으로 올해 37살이 되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약간 판도가 나뉘는 것 같아요. 10대 소녀들을 응원하는 분들과 성인 가수들을 응원하는 분들과 이제 아무래도 최종 결승 라운드 한 라운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1, 2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마혜진 씨는 10위에조차 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3주차에 혜성처럼 7위에 오르면서 4주차에 3위까지 등극했고, 요번 마지막 이 대국민 투표 때에는 3위에 오르는 거의 뭐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마혜진 씨가 이렇게까지 순위에 오를 거다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마혜진 씨만이 아니라 반전을 주고 있는 건 가수 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81년생으로 42살이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나는 린이 부르는 노래 스타일이 좋다라는 분들이 있고요. 코맹맹이 소리 듣기 싫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참 황당한 결과가 나왔죠. 린은 코맹맹이 소리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서른도 마스터는 그게 단점이다. 요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가수가, 그것도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이 현역 가수가 과연 선배 가수이긴 하지만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마스터의 말 한마디 듣고 그것을 바꿀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비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비염이 워낙 호불호가 강하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부러웁니다. 이 가수 린 씨의 예전 노래들을 좀 들어보면은 이 비염이 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비염이 좀 많이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스터들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탑7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7위까지 밀려났어요. 이때까지 호평 일색이었던 린의 무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와서 이런 배점을 준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시청률 확보를 위한 제작진의 또 꼼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살짝, 아니 좀 많이 듭니다. 왜냐? 그래야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지금 2라운드 무대를 방청객으로 다녀온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이거 본방송 되면 난리 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집니다. 엄청난 반전들이 지금 터져 나왔다, 이런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위 변동이 어떻죠? 거의 뭐 제대로 대격변을 이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린 씨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예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가수 린 씨만이 아니라 그만큼 상위권에 있었던 가수들 중에 누군가가 하위권으로 내려가고 하위권에 있었던 가수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이 순위 변동의 대격변이 굉장히 강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주목받는 건 린 씨만이 아니라 바로 김다현 양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재밌는 게요, 이 현역가왕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순위가 눈에 보입니다. 자,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올라왔던 이번 결승 1라운드 무대 영상들 조회수인데 보시면 김양이 2,500회고요. 마리아가 1,200회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번 점수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스터들의 횡포가 분명히 있다. 특히 윤수연이라는 가수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윤수연 씨 814점으로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보세요. 김양이 2,500회입니다. 김양 몇이었죠? 9위입니다. 9위. 9위예요.
마리아가 10입니다. 꼴등에 있는 두 가수인데 이 두 가수가 2,500회와 1,200회라는 유튜브 조회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윤수연 씨 지금 몇 뷰입니까? 604회입니다. 604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국민 판정단이 높은 점수를 줬고, 근데 그렇게 높은 점수 아닙니다. 다른 가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100점도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 점수가 100점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윤수연 씨를 많이 편파했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픽은 전혀 다른걸요. 별사랑씨 몇이었습니까? 별사랑씨 6이었는데 6위를 했던 별사랑씨가 2100회입니다. 그런데 윤수연 씨가 몇인 줄 아세요? 6위를 한 별사랑이 2100회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윤수연 씨 4위입니다. 4위. 6위와 4위의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3배 이상 벌어지고 있어요. 600회 대 2100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제가 윤수연 씨가 탈락 후보로 유력한데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냐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 순위에 들어맞는 참가자들의 조회수도 눈에 보여요. 자, 박혜신 씨 1등 차지했는데 10,000뷰입니다. 마혜진 씨가 지금 아니죠. 박혜신 씨가 2등이죠. 마혜진 씨가 3위를 차지했는데 9,100회입니다. 앞에 있었던 다른 가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린 씨가 5,300회예요. 린 씨가 7위고 윤수연 씨가 4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수연 씨는 가수 린 씨의 조회수보다 거의 8배 이상 아니죠. 9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전유진 양은요 43,000회입니다. 2위를 차지한 박혜신 가수와 조회수가 4.8배예요. 4.8배.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건 김다현 양이에요. 김다현 양이 13,000회입니다. 지금 현역가왕 유튜브 조회수에서 2등입니다. 근데 전체 마스터 점수에서는 5위를 차지했네요.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스터 점수로 인해서 CCBB가 가려지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 관객 점수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는 시청자들의 픽이 적용이 됐을 때 진정한 순위가 가려진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역가왕 유튜브만일까요? 자, 현역가왕의 영상을 올리는 MBN 뮤직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전유진 양은요 무려 82만 회를 자랑합니다. 김다현 양이요 54만 회로 2위예요. 아니 두 사람이 1, 2인데 어떻게 이 순위 배점표에서는 1위와 5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2위, 3위를 차지한 박혜신, 마혜진 씨는요 각각 16만 회, 15만 회를 차지했습니다. 김다현 양과의 조회수에서도요 거의 뭐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배가 뭡니까?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윤수연 씨의 무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4.5만 회입니다. 4.5만 회. 이게 어느 정도의 조회수인지 아세요? 지금 보면 김양과 마리아가 그나마 윤수연 씨의 체면을 살려줍니다. 꼴찌에 위치한 김양 마리아가 윤수연 씨의 4.5만 회의 유튜브 조회수보다 낮은 4.2만 회, 2.8만 회인데 자, 그렇다면 강혜연 씨의 노래 무대는 몇 뷰일까요? 강혜연 씨가 4.5만 회입니다. 아니, 강혜연 씨와 윤수연 씨의 조회수가 똑같네요. 그리고 윤수연 씨보다 하순위에 위치한 별사랑 씨가 5.9만 회로 더 높습니다. 엉망진창이죠? 린 씨는 심지어 21만 회예요. 자, 린 씨가 7위, 별사랑 씨가 6위인데 4위를 차지한 윤수연 씨의 4.5만 회보다 같거나 비슷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니 수호 씨가 이거 윤수연 씨를 싫어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건 제작진의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들입니다.
윤수연 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열심히 노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 결과를 누가 주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유튜브 조회수하고 심지어 대국민 투표하고 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엉망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의 점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반전 아닌 반전이 있었어요. 이 김다현 양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런 자신의 독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다현 양에게 승리한 박혜신 씨도 노래 무대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만큼 감격과 감동을 줬는데 자신이 이기고도 너무나 놀라는 박혜신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점수를 보면 국민판정단 점수가 좀 소폭 낮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들의 점수는 아주 낮지는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 점수가 윤수연 씨가 받은 마스터 점수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윤수연 씨의 마스터 점수 방송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 마스터 점수가 498점이에요. 김다현 양이 더 높네?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316점입니다. 그 정도의 무대가 맞을까요? 물론 그날 현장에 있었던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요. 물론 이번에는 마스터 심사단만이 아니라 국민판정단의 점수에도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다현 양의 무대가 이 윤수연 씨의 무대에 비해서 300점대가 아닌 200점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다현 양이 다음 주에 아예 무대를 엎어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2라운드 때의 국민판정단 점수가 미공개됐습니다. 이거는 방청객 증언이에요. 그래서 아마 생방송 때 공개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김다현 양이 지금 5위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엎어치기를 한다라는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아한 건 전유진 양의 경우는 이미 숨어오는 바람소리가 스포일러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라운드 결승곡 노래도 이미 많은 시청자들에 의해서, 방청객들에 의해서 스포일러가 되고 있는데 이 김다현 양의 붓이란 노래는요, 그 전에도 스포일러가 되지 않았고 전유진 양에 비해서 김다현 양의 2라운드 결승곡 무대에 대한 스포일러도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커뮤니티 글을 제가 검색해 본 결과 김다현 양이 2라운드 때 이 점수 지대로 엎어친다. 그리고 김다현 양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게 가수 린 씨입니다. 린과 김다현이 아예 2라운드 때 순위 변동을 엎어친다. 그리고 아쉽게도 윤수연 씨는 탈락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스포일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 내리면 어떻죠? 김다현과 린, 이 두 사람이 2라운드 결승곡 무대에서 아예 순위를 뒤바꿔버린다라는 스포일러가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다현 양의 행보 남다릅니다. 현역가왕의 감동에 이어 데뷔 첫 OST를 부른다. 바로 미녀와 순정남에서 첫 OST를 부른다라는 기사까지 났습니다. 내달 방송되는 그것도 KBS 2채널 새 주말 드라마입니다. 이 KBS 2채널 드라마 OST를 부른다라는 건요, 굉장한 거거든요. 심지어 트롯 가수가 부른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대단합니다.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다현을 지지해주시고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을 위한 보답으로 김다현 스스로가 OST 가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트롯 국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OST도 잘 부를 수 있다라는 걸 김다현 양 스스로의 도전이자 팬들에 대한 화답으로서 선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다현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나아가서는 최근 이렇게 인생 4컷이 아닌 인생 6컷,
촬영한 동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팬들과 소통을 자주 하며 이 어린 나이에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모습들이 다음 현역가왕 결승 2라운드를 엎어치는 에너지가 아닐까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